네, 이번 챕터부터 저희가 클래스라는 아주 중요하고도 강력한 C++의 기능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데, 본격적으로 클래스를 배우기 이전에 분할 컴파일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혹시 비주얼 스튜디오가 저랑 다른 화면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창 누르신 다음에 창 레이아웃 다시 설정을 누르시면은 기본 레이아웃으로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소스 파일에 오셔서 컨트롤 쉬프트 A를 누르시면은 C++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분할 컴파일이란 무엇이냐? C와 마찬가지로 C++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함수들을 별개의 파일에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파일들을 개별적으로 분할하여서 컴파일한 후에 그것들을 하나의 최종 실행 프로그램으로 링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C와 C++에서는 전처리 지시자 include 기능을 제공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분할 컴파일의 예시를 살펴보기 위해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구조체를 활용하여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코딩을 하였나요? 먼저 mystruct라는 이름으로 구조체를 만들었고요. 그 구조체에 string 데이터형 name, int 데이터형 age라는 멤버 변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void display라는 함수의 원형을 선언하였고요. 그 함수는 구조체 변수를 받아서 구조체 멤버 변수를 출력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된 것들을 어떤 데이터를 바꾸지 않고 단순히 출력한다는 등의 동작만 할 때는 앞에 const라는 상수 기호를 붙여주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코딩 방법이지만 지금은 저희는 아직 배우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코딩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후 메인 함수에서는 판다 코딩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체 변수를 만들었고요. 그 구조체 변수 안에 판다와 26을 각각 name과 age에 할당되도록 초기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함수에 판다 코딩을 4개 변수로 호출함으로써 함수는 종료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름은 판다, 나이는 26으로 잘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이 프로그램은 26줄의 짧은 프로그램이지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조체를 정의하고 함수의 원형을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수의 몸체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앞서서 정의된 구조체와 함수를 사용하는 메인 함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할 컴파일이란 이 프로그램의 세 부분을 나누어서 컴파일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조체 선언이나 함수들의 원형이 들어있는 부분은 헤더 파일로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헤더 파일 안에는 주로 함수의 원형, 기호상수, 구조체, 클래스, 템플릿, 인라인 함수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만들어 볼까요? 저희 샵 include iostream부터 디스플레이의 원형 부분까지 컨트롤 X로 잘라낸 다음 헤더 파일의 부분에서 컨트롤 쉬프트 A 그리고 헤더 파일을 선택하여 struct.h로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후 내용을 붙여 넣은 다음 메인에서 샵 include 쌍따옴표 struct.h를 불러오게 되면은 파일을 실행하여도 이렇게 아까와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여기 함수의 몸체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도 파일을 분리해 볼까요? 소스 파일에서 컨트롤 쉬프트 A, C++ 파일로 저는 fun.cpp로 이름을 주어 주겠습니다. 이후 메인에서 디스플레이의 함수의 내용을 컨트롤 X로 불러와서 함수에 붙여 넣은 다음
여기에서도 struct.h에서 정의된 부분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번.cpp에서도 샵 include 쌍따옴표 struct.h 그러면은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서 함수를 실행해도 동일한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몇 줄 안 되는 정말 짧은 코드이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분할하여서 컴파일하면은 어떤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코드를 획기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struct를 정의한 부분을 필요한 부분에 전처리 지시자를 이용하여서 include 하는 것만으로도 include 된 헤더 파일에서 정의된 내용을 모두 이용할 수 있죠. 또 만약에 수정사항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수정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의 파일에서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헤더 파일을 관리하는데 좀 특별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헤더 파일을 여러 파일에 포함시킬 때에 반드시 단 한 번만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저희가 새로운 헤더 파일을 만들었고 그 헤더 파일에서도 struct 헤더 파일을 include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new 헤더 파일에서도 어떤 내용들이 정의되어 있겠죠. 이후 메인에 와서 struct 헤더 파일을 include 하고 다시 new 헤더 파일도 include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메인 함수에서는 struct 헤더 파일을 include 하였고 이후 new 헤더 파일을 include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struct 헤더 파일을 include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변수 등이 여러 번 선언될 때 나타나는 에러들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표준 기법 if not define을 지원합니다. 이 if not define 구문을 사용하였다면 if not define 구문부터 and if 구문까지 struct라는 이름으로 묶이게 되는데 이 struct란 이름이 샵 define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이 구문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조금 따로 볼게요. 메인 함수에서 본다면 struct.h를 include 할 때 먼저 이 struct라는 이름의 내용들이 이 메인 함수에게 포함되게 될 겁니다. 이후 new 헤더 파일을 include 하고 이 new 헤더 파일에서 다시 struct.h를 include 하려고 할 때 이미 메인 함수에서는 struct라는 이름으로 묶인 이 구문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if not define부터 and if까지 코드가 무시된 채 실행됩니다. 정리하자면 샵 if not define부터 샵 and에 있는 구문들을 기호상수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통해서 컴파일러가 한 파일을 여러 번 포함시키는 과정을 막지는 못하지만 처음으로 포함시킨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컴파일러가 무시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include 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호출되었을 때만 동작하고 이후에 2차적으로 3차적으로 호출된 경우는 무시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코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C++에서 분할 컴파일을 하는 방법과 그 분할 컴파일 중 헤더 파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인 샵 if not define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